그날 서울의 봄비가 내리는 저녁이었다. 나는 지은 가족의 조용한 그림자처럼 살아온 막내딸. 아버지의 생일 파티 한복판에서 언니 민지가 내게 속삭이듯 명령했다. 지은아, 그만 나가. 내가 염탐하는 거 다 알아. 주변의 웃음소리가 멎고 모두의 시선이 쏟아졌다.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오빠 성주는 그냥 술잔만 기울일 뿐 나는 아무 말 없이 문을 나섰다. 비가 쏟아지는 거리로 코트도 없이, 하지만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깨지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가족은 나를 지워버렸고 나는 그 뒤에 숨겨진 비밀을 찾아야 했다. 왜 어머니의 서명이 위조됐을까?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게 뭐였을까? 그리고 왜 내가, 조용한 딸이, 그들의 가장 큰 위협이 됐을까? 그날 아침부터 시작하자. 서울의 초봄, 하늘이 맑게 갠 토요일이었다. 나는 아버지 집으로 향했다. 손에는 제사상처럼 준비한 케이크 상자와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이런 일들이 가족 모두의 몫이었지만 이제는 언니 민지가 지휘봉을 쥐고 나를 부렸다. 흰 장미는 현관에 놓아 식탁에 두지 마. 붉은 냅킨과 안 어울려. 민지는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마치 이 역할을 위해 연습한 듯 나는 장미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속으로 물었다. 누가 누구와 안 어울리는 걸까? 집안은 레몬 세정제 냄새와 오래된 나무 향이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이곳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었다. 어머니가 떠난 후 민지가 모든 행사를 회사 미팅처럼 주도하면서부터 나는 복도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봤다. 어머니 장례식 때 입은 그 블라우스. 그래서 공기가 무거운가. 손님들이 오후 3시쯤 도착하기 시작했다. 나는 늘 그렇듯 배경으로 물러났다. 미소 지으며 음료를 따르고 쟁반을 나르며 마치 저임금 아르바이트생처럼. 친척들이 모이자 나는 테라스 문 근처 접이식 테이블에 앉혔다. 민지가 보조 테이블이라고 비아냥대며 지칭한 자리. 넌 항상 조용한 구석을 좋아했잖아. 민지가 큰 소리로 말했다. 주변에서 몇몇이 킥킥 웃었다. 그냥 남매 장난으로 여기는 듯 나는 웃었지만 눈에는 미치지 않았다. 사촌 하나가 몸을 기울이며 물었다. 오늘은 그냥 도와주는 거야? 착하네. 나는 고치지 않았다. 이미 나를 정해놓은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게 지쳤다. 칵테일 냅킨이 더 필요하다고 핑계대고 자리를 피했다. 발걸음은 식료품 창고가 아닌 아버지의 서재로 향했다. 아버지가 가장 아끼는 공간. 문이 살짝 열려 있고 안에서 대화 조각이 새어나왔다. 그 애는 어디 찾을지 모를 거야. 민지의 목소리가 씩씩거렸다. 아버지의 대답은 더 작게, 그냥 그대로 두자. 위가 차갑게 식었다. 어머니가 투병 중에 말씀하신 그 밤이 떠올랐다. 내가 떠난 후 서재를 재배치하지 마. 나는 천천히 물러났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너무 오래 무시한 무언가일 수도. 파티로 돌아와 샴페인 잔 부딪히는 소리 속에서 웃었지만 머릿속은 이미 달리고 있었다. 케이크가 나올 때 모두가 산만해진 틈을 타 다시 복도로 슬쩍. 서재 문을 열었다. 오래된 종이와 시가 냄새가 먼저 코를 찔렀다. 손가락으로 뒷벽 책장을 훑었다. 오래된 법전과 먼지 쌓인 트로피들. 그러다 보였다. 책장 뒤 벽 패널의 희미한 선, 설계 오류라기엔 너무 정교했다. 손가락이 스쳤지만 누르진 않았다. 아직은. 문을 조심스레 닫고 파티 소음으로 돌아왔다. 몸은 자동으로 차를 따르고 포크를 나르지만 안은 변했다. 이건 생일이 아니었다. 공연이었다. 그리고 그 선 뒤에 그들이 나에게 읽히지 않길 바라는 대본이 있을지도. 주방 근처에서 민지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지은아, 어디 갔었어? 손님들이 내가 염탐하는 거 봤대. 솔직히 철 좀 들어. 몇몇 머리가 돌아갔다. 누군가 어색하게 웃었다.
내 얼굴이 달아올랐지만 죄책감이 아니라 이 집에서 공개적으로 모욕당한 상처 때문. 이 집은 나를 스웨터처럼 감싸주던 곳이었는데 나는 억지 미소를 지었다. 냅킨 찾았어.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사람들과 잔 부딪히는 소음 속으로 사라지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집이 집처럼 느껴졌는데 그 순간 내가 이미 지워졌다는 걸 깨달았어. 그날 밤 비가 올 줄 몰랐다. 문이 닫힌 채 밖으로 나서자마자 쏟아졌다. 민지가 모두 앞에서 나를 지목한 후 그 순간은 절벽에서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누군가 날 붙잡아주길 바랐지만 오빠 성주는 벽난로 옆에서 법원을 홀짝일 뿐 눈길도 주지 않았다. 마치 내가 이 집을 청소하던 때를 모르는 듯 어머니가 피곤해 누워 계실 때 내가 도왔던 그 집 넌 항상 경계를 모르지. 민지가 이번엔 조용히 복도로 날 끌고 가며 말했다. 미소는 여전했다. 넌 사람들을 불편하게 해. 항상 그래. 입을 열었지만 변명인지 질문인지 모르겠었다. 민지가 눈썹을 치켜올리며 속삭였다. 아버지 걱정되면 그냥 가. 성준을 봤지만 그는 고개만 끄덕였다. 지금 나가. 마치 잘못 온 택배처럼. 그래서 나갔다. 코트 없이, 우산 없이 하늘은 우리가 안에서 축하하는 척하는 동안 사납게 변했다. 비는 경고 없이 내리쬐 몸을 적시기 전에 이미 축축했다. 진입로를 내려가다 흠뻑 젖었다. 핸드폰이 2번 울리다 꺼졌다. 날씨 알림이거나 아무도 아닌 메시지. 길가에 서서 택시를 부를지 5km를 걸을지 고민하다. 걸었다. 신발이 젖은 아스팔트를 때리는 소리가 그날 밤 유일한 리듬이었다. 작은 임대 아파트에 도착해 젖은 옷을 벗어 빨래통에 던졌다. 울지 않았다. 아프지 않아서가 아니라 울 공간이 없어서. 슬픔과 지워짐은 다르다. 충전기를 꽂다 멈췄다. 습관적으로 가족 카톡방을 열었다. 사라졌다. 다시 검색해도 없음. 스마트 홈 앱을 열었다. 아버지가 기술 보안에 집착할 때 내가 설정해줬던 거 접근 거부. 빨간 배너, 관리자가 당신을 제거했습니다. 화면을 노려봤다. 이건 채팅이나 잠금이 아니었다. 지우개였다. 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침묵이 스멀스멀 기어들었다. 윙윙거리지 않고 긁었다. 오랜만에 옛 일기장을 꺼냈다. 구부러진 모서리, 차 얼룩진 표지. 안쪽에 어머니가 써놓은 글, 가장 큰 목소리가 아니어도 들릴 수 있어 쓰기 시작했다. 시도, 반성도 아닌 목록. 매번 밀려난 순간, 배제된 때, 의심받은 순간, 무시당한 때 페이지가 끝나 다음으로 넘겼다. 그들이 날 없애려 하면 왜인지 알아야 해. 그때 어머니 목소리가 떠올랐다. 세탁물을 개키며 하신 말씀? 나한테 무슨 일 생기면 서재 재배치하지 마. 그땐 웃었다. 가구 걱정이라니. 하지만 지금은 다르게 느껴졌다. 무시한 빵부스러기처럼. 일어나 옷장 박스를 뒤졌다. 옛 USB, 메모, 어머니가 비밀번호 잊을 때 프린트한 이메일들. 패턴, 키워드, 이상한 점을 찾았다. 보내지 않은 생일 카드 뒤에 메모. 그들은 내게 준비되지 않았어. 하지만 내가 남긴 걸 노릴 거야. 이 글씨를 노려보다 잉크가 번져 보였다.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게 아니었다. 날카로워졌다. 그날 밤 천둥이 목청을 가다듬듯 울렸다. 코르크보드에서 오래된 폴라로이드를 떼어냈다. 희미한 사진. 어머니와 나, 팔을 감고 서재의 높은 조각 책장 앞에. 어머니는 항상 말씀하셨다. 저 선반은 책 이상을 숨겨. 어제 옷 그대로 깨어났다. 비는 마르지만 천의 스민 뻣뻣함이 상기시켰다. 청바지를 벗어 던졌다. 이 집은 더 이상 깨끗하거나 가벼워지지 않았다. 머리 아픔이 부드럽게 맥박쳤지만 더 큰 고통에 방해하지 않으려는 듯 남은 건 쫓겨난 창피가 아니었다.
민지와 성준의 교묘한 눈짓, 누구도 주저하지 않은 조화. 누워 천장 선풍기를 봤다. 느리고 게으르게 돌아오는 건 민지의 목소리나 아버지의 차가운 명령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얼굴. 무표정, 침묵. 그런 침묵은 중립이 아니다. 누군가 피 흘리는 걸 보고 아무것도 안 하면 칼을 쥔거나 마찬가지. 결국 부엌으로 가 상한 커피를 부었다. 괜찮다고 자신을 설득했다. 아니지만 마트 한 번 갈 수 있을 만큼. 서울은 작아서 피하려면 의식적으로 해야 했다. 그날 아침은 불가능. 시리얼 코너 중간에서 어머니의 친구, 은정 아주머니를 만났다. 화장 안 하지만 페퍼민트 향 나는 분, 걱정 어린 눈으로 날 봤다. 얘야, 들었어. 미안해, 나는 어깨를 으쓱했지만 목이 조였다. 아주머니가 캔버스 가방에서 작은 무화과 잼병을 꺼내 카트에 놓았다. 내 엄마가 아플 때 말했어. 뭔가 이상하면 지은이한테 서재 선반 뒤를 보라고 우카트 손잡이를 꽉 쥐었다. 선반 뒤 마트 3번 통로에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 애썼다. 그냥 달콤한 추억 교환처럼 웃고 고마워했다. 뭐 산지도 모르고 계산하고 자동으로 집으로 운전했다. 늦은 오후, 빛이 부드러워졌다. 일몰 직전 주황빛. 어머니의 옛 달력과 편지 박스를 열었다. 떠난 후 만지지 않았다. 열어보는 건 정말 떠났음을 인정하는 기분이라. 안에는 쇼핑 리스트 메모, 약속 알림, 대학 때 도시락에 넣어주던 격려 쪽지. 더 깊이 전에 놓친 게 있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아주머니 문자, 이제 기억나. 내가 누구보다 잘 이해할 거라고. 다른 누구도 믿지 못했대. 이 손이 떨렸다. 레시피북과 호스피스 폴더 사이에 낯선 얇은 일기장. 안쪽에 희미한 잉크, 침묵이 무기가 되면 진실은 불이 돼야 해. 그 문장이 맥박처럼 느껴졌다. 어머니는 평생 목소리 높이지 않으셨지만 조용함과 침묵당함의 차이를 아셨다. 날 보호하려 하신 건 거짓이 아니라 거짓을 유지하는 기계. 바닥에 앉았다. 페이지가 주변에 펼쳐졌다. 타인의 전쟁 지도처럼. 하지만 이제 내 거였다. 마야 안젤로의 말, 안에 감춘 이야기만큼 큰 고통은 없다. 되냐면 수년간 내 이야기가 뭔지 몰랐으니까. 남의 버전 속에서 살았으니까. 도우미, 조용한 애, 뒤에 남는 애 이제 쓰고 있었다. 낮이 밤으로 넘어가며 부엌 카운터에 서서 손전등과 열쇠를 쥐었다. 어머니가 폭풍용품 서랍에 넣어두신 거, 지난 태풍 이후 만지지 않았다. 속삭였다. 엄마가 찾으라 하신 거 어디인지 알아. 집이 비길 때까지 기다렸다. 민지가 SNS에 자선 모임 간다고 올렸고 성주는 목요일마다 골프 친구들과 만났다. 정확히 2시간. 진입로에 차 세울 때 침입자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내 역사에서 초대받지 못한 사람이 다시 들어오는 기분. 정원 도자기 올빼미 뒤, 어머니가 심은 마지막 수국 뒤 올빼미를 들어 올렸다. 청소년 때 외출 후 몰래 들어올 때처럼. 밑에 테이프 붙인 열쇠. 자물쇠가 부드럽게 클릭. 안으로 들어가 문을 조용히 닫았다. 집 냄새는 같았다. 레몬 광택제와 정착된 먼지. 복도를 걸으며 민지 목소리를 기대했지만 없었다. 침묵만, 무겁고 고요. 서재 문이 삐걱거렸다. 어머니 장례 후 처음. 변함없었다. 오크 선반, 갈라진 가죽 의자, 성준이 손님 올 때만 움직이는 위스키 병, 블라인드 사이로 빛이 바닥에 줄무늬를 새겼다. 문을 닫고 안으로. 손은 주저없이 뒷벽 책장, 너무 깊고 완벽한. 책 등줄기를 훑다, 유연한 하나, 성준이 읽지 않은 법전. 살짝 당기니 나무 패널에 희미한 이음새. 눌렀다. 클릭. 패널이 열리며 오래된 비밀처럼. 안쪽 벨벳 주머니와 봉투가 벽에 새긴 얕은 공간에. 공기가 더 낡아 보였다.
시간 멈춘 듯 손을 뻗으며 숨이 조였다. 엄마, 정말 여기 숨기셨어요. 속삭였다. 거기서 열지 않았다. 본능이 말했다. 탐구가 아니라 회수 순간. 구멍을 닫고 책을 제자리. 서재를 그대로 두고 나왔다. 차 안에서 시동 안 걸고 주머니를 무릎에 올려 진입로를 봤다. 어렸을 때 롤러스케이트 타던 곳, 집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이제 알았다. 저녁이 돼서야 용기 냈다. 차 한 잔,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다리 꼬고 앉아 물건 앞에. 벨벳 주머니 먼저 열었다. 안 USB. 손이 떨렸다. 컴퓨터에 꽂았다. 파일 열리며 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지은아, 이걸 찾았다면 내가 떠난 후야. 하지만 그들은 내 진실을 지우려 했어. 영상 속 어머니는 창백했지만 결의에 차 위조된 유언장, 가족의 계획, 나를 배제한 이유. 민지와 성준이, 그들은 공평을 원치 않아. 하지만 너는, 지은아, 너만이 볼 수 있어. 영상이 끝나자 봉투를 열었다. 편지. 너는 더 요구하지 않고 주기만 했어? 그래서 그들이 널 벌할 거야? 하지만 알아야 해, 난 다 봤어. 그날 밤 창밖 비가 더 세차게. 나는 앉아 그 말을 곱씹었다. 어머니는 가족의 어두운 면을 알았고 나를 지키려 숨겼다. 다음 날 변호사 혜준을 찾았다. 이건 위조예요. 증거예요. 혜준이 파일을 보며 고개 끄덕였다. 법적으로 강력해. 유산 동결 신청할 수 있어. 하지만 그건 시작이었다. 민지는 위협 편지를 보냈다. 그만해. 아니면 서명 이상을 바꿀 거야. 나는 떨지 않았다. 사진 찍고 혜준에게. 이건 증인 협박이에요. 법원이 동결 명령 내렸다. 가족은 흔들렸다. 성준이 법원 앞에서 기다렸다. 이게 엄마가 원한 거냐? 나는 대답했다. 아니, 내가 말한 거지. 그는 입 다물고 갔다. 더 많은 증언이 모였다. 사촌이 민지가 어머니 서명할 때 뒤에 서 있었어. 유라고. 어머니의 또 다른 비디오. 지은아, 내가 믿었던 유일한 사람. 법정에서 판사가 유산 동결. 지은 씨 주장 인정이라고. 민지는 소환됐고 지역 신문이 물었지만 나는 거절. 헤드라인 아니, 명확함을 원했다. 마지막으로 여성 리더십 그룹 초대. 침묵 속 회복력. 나는 받아들였다. 진실 말해. 목소리가 떨려도 이제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월원의 편지. 넌 항상 그녀거였어. 그게 우리를 아프게 해서 나는 접어 서랍에. 모든 이야기는 마지막 장을 가진다. 이번엔 노크할 필요 없었다. 문은 내 거였다.